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최근 가세연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선을 약 70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집권 여당과 그 주변 세력이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 이준석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를 쓰고 비호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일침은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민 의원은 12월 30일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문재인 욕을 하나도 안 했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송트남과 유독 친했다. 괴랄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트남이라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말합니다. 송영길과 베트남의 합성어입니다. 왜 송영길 대표를 송트남이라고 하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다시 소개하기는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이 노회찬 상가에서 이정미 손을 잡고 펑펑 울었다. 골 때렸다. 이준석이 전두환 상가에 가지 않았다. 이런 고양. 이준석이 부정선거 주장을 공격했다. 참 이상했다. 이준석이 민주당 응원 속의 대표가 됐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약을 올렸다. 괘씸했다. 이준석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윤석열 캠프를 2번이나 뛰쳐나갔다. 이상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단다. 충격적이었다. 이준석을 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았다. 신기했다. 이준석을 이재명이 공격하지 않는다. 신기하다. 이준석을 한번 쓰고 버리면 되느냐고 이재명의 여성 대변인이 옹호했다. 괴이했다. 이준석을 여권 관변 여성단체들이 한 번도 공격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이준석을 오마이뉴스가 쉴드를 쳐준다. 이상하다. 이준석을 황교익이 도와준다. 이상하다. 어떤 기자놈이 그 오래전에 이준석 성상납 사건을 알고 기사는 쓰지 않고 그 파일을 통째로 민주당 놈에게 가져다 줬단다. 이제야 이상했던 게 다 이해된다. 이준석은 민주당의 불화를 잡힌 간자였다. 이제서야 그 궁금증들이 다 풀렸다. 이준석의 간자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 이준석을 용도 폐기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준석의 선대위 복귀를 돕고 있는 거다. 차명진은 적에게 아플 팩트를 얘기했음에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며 김종인이 공천을 취소했었다. 이준석은 남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지금 대표다. 김종인은 이준석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그리고 이준석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잘난 입을 놀려보라. 이상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아주 말에 운율을 맞춰가면서 통렬하게 질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자유민주원팀 혁명선언과 관련된 ARS 전화를 통한 동참, 거기에 동참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12월 8일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약 21일 만인 12월 29일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ARS 전화 걸기는 4가지의 사항, 즉 부정선거 진상 규명 및 방지,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리고 백신 패스 및 강제접종 반대, 이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사항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거기에 참여한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ARS 전화 걸기입니다. 전화 번호는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533-5415, 1533-5415번입니다. 좌파 진영이 아니고 우파 진영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약 20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하는 건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파 혹은 보수 성향 국민들은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좀 귀찮아하는, 그리고 에이 뭐 이런 거를 내가 굳이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5만 명, 10만 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만 명 21일 만에 채웠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로서는 잠재적인 정치적 지지자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화걸기에 동참한 아마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현재 정치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투쟁력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평가하는 국민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때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황교안 대표를 맹렬히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현실에서 야당 정치인 중에 누가 황교안만큼 투쟁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니 뭐 홍준표니 유승민이니 야당의 정치인들 중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황교안만한 그런 정도의 인물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뭐 이미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황교안이고 여당 후보가 이재명이라면 아마 대선 흐름은 훨씬 쉽게 정권 교체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흠결이 그래도 적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좀 반듯한, 그리고 우파 성향 국민들로서는 그리 큰 고민하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황교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좀 뭐랄까요, 거친 표현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우파의 불씨를 끄떡이지 않고 나름대로의 하나의 힘, 하나의 진지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 황교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청자들 중에도 아직 ARS 전화 걸기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동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작한 직후에 전화 걸기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자유우파 성향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전화 걸기에는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동참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책으로 엮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차례 방송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책이 예약 판매로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책은 28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바로 당일 인터넷 베스트셀러 국내 도서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지금 매일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주간 1위, 월간 1위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 서신집이 1위고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형님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적은 것을 취합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 메모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개인적인 사진들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12월 31일 0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이 아마 되겠네요. 사면 복권이 발효돼서 드디어 석방됩니다. 아무쪼록 감옥에서 망가진 건강을 우선 회복해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